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도시로 내려와 첫 직장을 잡았다. 인턴으로 시작했지만 회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 동료 중 하나가 지방에 있는 오래된 집을 샀다고 하면서 주말에 모두를 초대했다. 다들 신나서 좋은 기회다 라며 앞다퉈 가기로 했고 나도 함께 가기로 했다. 드디어 주말이 되었고 우리는 차 2대에 나누어 타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은 도심에서 꽤 떨어져 있었고 점점 도로는 좁아지고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질 즈음 우리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집은 꽤 커다란 고저택이었다.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우리는 집으로 들어섰다. 집주인이 된 동료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들였다. 우리는 짐을 풀고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은 2층 구조였고 방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방은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다. 아, 저 방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닫아놨어.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웃어 넘겼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와인을 한 잔씩 하며 담소를 나눴다.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강아지가 있었나? 누군가가 물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근처에 사는 동물은 고양이가 전부일 텐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밤이 깊어갔고 하나둘 방으로 흩어져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바람 소리일까 생각했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니 아까 들은 강아지 소리 같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사라졌다. 그렇게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가 자는 방 옆, 아까 잠겨있다고 했던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 혼자서만 그러한 소리를 듣는지 궁금해졌지만 나머지 모두 깊은 잠에 빠져있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은 밤새도록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주인은 당황한 듯했지만 열쇠는 본인만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무도 그 방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 다시 거실에 모였다. 이번에는 상상일 수도 있으니 아무도 신경 쓰지 말자고 했지만 모두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혼자 그 잠겼던 방 앞에 섰다. 문을 잡고 살짝 밀어보았다. 그런데 분명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스르르 열렸다. 안쪽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낡은 가구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 강아지의 목줄이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의 옷장 구석을 비추자 확연히 느껴지는 이유 모를 싸늘한 기운이 내 몸을 감쌌다. 갑자기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늘한 기운이 방을 가득 메웠다. 나는 재빨리 방을 나왔다.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끌렸는지 다음날 아침 나는 아직도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고 싶어졌다.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방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다시 잠겨 있었고 아무리 열어보려 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 주말이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집에서의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가끔씩 모임 때마다 그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 집을 이사간 동료는 그 후로 그 방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 강아지 소리와 닫혀있던 방의 정체는 결국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모두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몇몇은 그 집이 원래 귀신이 나오는 집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몇몇은 단순한 착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어두운 방 구석에 반쯤 열린 옷장이 생각나곤 한다. 거기엔 무언가가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저 상상 속의 장난이었을까?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각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거리는 고요했고 차가운 바람이 옷기 사이로 스며들어 한층 더 얼씬연스럽게 느껴졌다. 우리 집은 시골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가려면 어둡고 나무가 빽빽한 산길을 지나야 했다. 그 길은 낮에는 그저 평범한 오솔길이었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기에 밝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늘엔 달도 떠 있었고 가로등 불빛도 간간히 비추고 있어 길을 걷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막상 산길에 들어서니 주변의 적막함과 어딘가 모르게 울리는 나뭇잎 소리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자연스레 걸음이 빨라졌고 휴대폰을 꺼내어 빛을 비추며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작은 동물이 지나갔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걸음을 계속 옮겼다. 조금 지나자 내가 걷고 있는 길목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어렴풋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고 그의 옷은 낡고 찢겨 있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달빛 아래 드러나면서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고 눈처럼 보여야 할 자리는 검게 비어 있었다.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급격히 빨라졌고 그는 확실히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길이 끝나고 집이 가까워지자 나는 힘껏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제발. 마침내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가서는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집안은 고요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숨을 고르며 혹시라도 따라왔을 사람을 상상하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다행히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후로 나는 그 길을 밤에 걷는 것을 절대 피하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는 그 산길에서 옛날에 어떤 사고로 죽은 이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주었다. 그 이야기가 핏기 없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던 그 남자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2번 다시 그 길을 홀로 걷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3번째 이야기 기억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이 있다.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그때 나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렸고 우리는 이곳에서 며칠 동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펜션은 낡았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은 아늑했고 주변에는 녹음이 가득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며 여기저기 구경할 거리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펜션 근처 숲속 깊은 곳에 오래된 사당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무너져 내려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곳으로 불렀다며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어느 정도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술 한잔하며 대화를 나눴다. 시간이 늦어 밤하늘에는 어느덧 별들이 가득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꽃을 피웠다. 그러다 문득 우리는 펜션 주인이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사당에 가보지 않겠냐고 했다. 무모했지만 우리는 모험심에 불타올랐다. 랜턴과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가벼운 마음으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은 생각보다 험했고 점점 주변은 더 어두워졌다. 숲의 나무들은 길게 뻗어 하늘을 가렸고 습기찬 공기가 우리를 둘러쌌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드디어 사당에 도착했다. 사당은 정말로 오래되어 보였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이곳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서 있었다. 우리는 사당의 입구에 서서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누군가의 낮은 중얼거림 같았다. 우리 중 누군가 농담이라도 하는 건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입을 다문 채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자 이번에는 뚜렷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우리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갑작스럽게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뒤를 돌아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둠 속 어느 한 점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서 있었다. 하얀 무언가가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 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성을 잃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펜션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펜션에 가까워졌을 때서야 조금 안도해 숨을 쉴 수 있었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니 모두 창백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소리와 형상이 잊히지 않았다. 우리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 모든 불빛을 켜놓은 채날이 밝길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몇 걸음으로도 다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짐을 꾸려 서둘러 펜션을 떠났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떠난 후에도 그 이상한 기운과 소리는 나를 따라다녔다. 때때로 꿈속에서 다시 그 숲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당시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그 사당에 깃든 기이한 기운은 우리가 쉽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가 숲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